네, 글로벌 증시가 가파른 랠리에 따른 이제 피로도를 조금씩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변수를 위주로 우리가 대응 전략 체크를 해보면 좋을지 오늘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늘 이제 거시적인 시각에서 리포트 챙겨주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부터 챙겨볼 텐데 미국이 다우 지수가 뭐 3만 선도 넘고 S&P 500 지수도 3,700선 사상 처음으로 밟고 그리고 한번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증시 어떻게 일단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유동성 확대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백신 개발이라든지 뭐 어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어저께는 물론 이제 뭐 부작용이 일부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미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버블이 지금 당장 꺼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 초반 정도에는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 그 1분기 중후반 이후가 되면은 이제 금리 상승 압력들이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1분기 중반 이후에는 유가 상승률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목 지표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데서는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들로 작용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가 지수의 1분기 중반부터 한 2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주가 지수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일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연준이라든지 어떤 정책 당국의 개입이 일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가면 이런 위험 자산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은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시중금리가 먼저 금리 오를 걸 대비해서 오르긴 해요. 실제 금리들을. 그러면 시장이 당분간은 좀 쉬어간다라는 쪽. 그렇죠. 이후에는 내년 한 중반부터는 다시 랠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가가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면별로 약간 스타일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불거진 상황들이고 백신 개발 기대감들이 높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재, 산업재, 뭐 금융, 경기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 가치주 같은 것들이 성장주 대비 이익 모멘텀이 더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소형주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11월 달부터 미국의 4대 주가 지수들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주가 지수 대비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그런 가치주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주가가 좀 조정받은 이후에는 내년도 연말 정도에는 아마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바이든 정책 수혜주 뭐
기후 관련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AI라든지 5G와 같은 업종을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이든 정책 기대감은 내년 연말. 그렇죠. 그 사이에 볼 거는 시장 안에서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그래서 경기 민감 가치주, 소재 산업, 금융주 등등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것,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좀 눌려 있었던 것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실까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주시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환경 자체가 달러화 약세 그리고 그 경기 회복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 매력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에 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들로 자금 유입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출 경기도 좋아진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과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된다라는 점을 좀 종합해 보면 한국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예. 미 증시는 소형주 위주로 이제는 볼 필요가 있고, 한국 증시는 또 다른 전략이 그럼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변수도 체크해야 될 거, 중요한 것들 한번 뽑아주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어저께도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뭐 예. 지난주까지는 주가를 올렸다가 어제는 좀 하락하는 재료로 사용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시행 시점이 언제냐라는 우려 요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브렉시트가 연말 이후에 좀 단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슈들도 최근에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예. 일단 미국의 부양책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이 9천억 달러 규모의 미니 부양책이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할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당장 시행된다, 언제 시행된다를 좀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초에 민주당은 3조 달러 이상의 히어로즈 액트라고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을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9천억 달러까지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한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급한 부분부터 합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자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9천억 달러 규모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금융시장을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 견인할 그런 재료는 아니겠으나, 일단은 급한 부분에 9천억 달러 먼저 합의를 시키고 시행한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집권한 이후 추가적인 정책 스탠스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슈는 아니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브렉시트 이슈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시간이 물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다 이뤄지는 소프트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물론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어업 협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제조품이라든지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일정 부분, 급한 부분에 대해서 미니 딜을 먼저 좀 추진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브렉시트가 실제로 진행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모든 협상이 안 이루어졌다, 노딜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서 한국이라든지 미국과 이제 양자 간 이제 FTA 협정들을 발효시켰던지 아니면은 협의 중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딜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기회 요소가 굉장히 많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 안에서도 잘 발굴하면 정책적인 측면과 기회적인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마케돈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좀 잘 버텨주네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